자식에게 지극정성인데 왜 우리 집 자식들은 남보다 못할까?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어떤 집은 자식들이 앞다투어 부모를 모시려 하고 어떤 집은 명절조차 서로 눈치를 보며 피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자식 복이 타고나야 한다고 말하죠. 하지만 틀렸습니다. 효자가 끊이지 않는 집안에는 자식들도 모르는 부모만의 무서운 비밀 5가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자식과의 관계 때문에 밤잠을 설친다면, 혹은 내 노후가 자식에게 짐이 될까 두렵다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십시오. 부모의 품격을 지키면서도 자식을 효자로 만드는 법. 이 5가지를 아는 분과 모르는 분의 노후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 바로 그 비밀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비밀, 부모의 삶이 곧 최고의 교육이다. 여러분, 혹시 자식들에게 나중에 나한테 효도해라. 부모 말 잘 들어야 복 받는다. 이런 말씀을 입버릇처럼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슬픈 진실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입 밖으로 내뱉는 효도 강조는 오히려 자식의 마음을 멀어지게 만듭니다. 효자는 말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뒷모습을 먹고 자라기 때문입니다. 효자 집안의 첫 번째 비밀은 명확합니다. 부모의 삶 그 자체가 자식에게는 가장 무서운 교과서였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부모님이 착각하십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라는 희생의 서사를 들려주면 자식이 감동할 거라 믿죠. 하지만 자식은 부모의 과거 고생담보다 지금 현재 부모가 자신의 부모를 어떻게 대하는지, 그리고 자신의 삶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더 예리하게 살핍니다. 실제로 효자가 끊이지 않는 집안을 들여다보면 그 부모들은 자식에게 효도를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대신 본인들이 연로하신 부모님께 안부 전화를 거는 뒷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명절에 피곤함을 뒤로하고 조부모님의 머리맡을 지키던 그 정성을 자식은 세포 하나하나에 새깁니다. 이것이 바로 무언의 교육입니다. 너도 나중에 나한테 이렇게 해라라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이들은 그저 부모님은 저렇게 모시는 거구나라고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대를 이어 내려오는 효의 대물림, 즉 가풍의 힘입니다. 조금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볼까요? 여러분은 지금 자신의 삶을 얼마나 존중하고 계십니까? 자식에게 올인하며 자신을 내팽개친 부모를 보며 자란 자식은 효도보다는 부담감을 먼저 배웁니다. 반면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챙기고 배움을 멈추지 않으며 소소한 일상에서도 기쁨을 찾는 부모를 본 자식은 부모를 불쌍한 존재가 아닌 존경스러운 어른으로 바라봅니다. 존경이 없는 효도는 껍데기뿐인 의무입니다. 억지로 하는 효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자식이 스스로 우러나와 여러분의 곁을 지키게 만들고 싶다면 먼저 여러분의 삶을 품격 있게 가꾸십시오. 지금 당장 거울을 보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내 자식이 나처럼 늙어갔으면 좋겠는가? 만약 그 대답이 예라면 당신은 이미 최고의 교육을 하고 계신 겁니다. 자식에게 효도를 바라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누군가의 귀감이 되는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이 이웃을 대하는 태도, 배우자를 아끼는 마음, 그리고 고난을 견뎌내는 의연함. 이 모든 것이 자식의 눈에는 세상 그 어떤 명강의보다 강렬한 가르침이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효자는 입으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정갈한 삶으로 빚어내는 예술 작품입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자식에게는 내일의 효도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비밀,
적절한 거리가 존중을 만든다. 여러분, 혹시 품 안에 자식이라는 말을 떠올리며 서운함에 잠 못 이루신 적 없으십니까? 내 모든 것을 다 바쳐 키웠는데, 이제는 전화 한 통하기 어려워진 자식을 보며 배신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효자 집안의 두 번째 비밀은 우리의 상식을 뒤엎습니다. 효자는 부모가 자식을 놓아줄 때 비로소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가족이라면 모든 것을 공유하고 간섭하고 함께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불행은 바로 그 너무 가까운 거리에서 시작됩니다. 고슴도치 두 마리가 추위를 피하려 너무 가까이 붙으면 서로의 가시 때문에 상처를 입듯이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안전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효자가 많은 집안의 부모님들을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그분들은 결코 자식의 인생에 사사건건 개입하지 않습니다. 자식이 가정을 이루었다면 그 가정의 주인이 자식임을 인정하고 한 걸음 뒤로 물러납니다. 반찬을 가져다 줄 때도 미리 연락을 하고 자식 내외의 부부싸움에는 눈을 감고 귀를 닫습니다. 이것은 무관심이 아닙니다. 자식을 한 명의 온전한 성인으로 대접하는 최고의 존중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귀하게 대접할 때 자식 또한 부모를 귀한 어른으로 모시게 되는 법입니다. 많은 부모가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소리다라며 조언을 아끼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식의 귀에는 그 조언이 통제와 간섭으로 들립니다. 자식도 이제 자기 삶의 무게를 견디며 살아가는 가장이고 어머니입니다. 그런 자식에게 부모가 끊임없이 훈수를 두면 자식은 부모를 만나는 시간을 검사받는 시간으로 느끼게 됩니다. 보고 싶어도 조금 참고 궁금해도 한 번 더 기다려 보십시오. 부모가 자식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고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켜줄 때 자식은 비로소 숨을 쉽니다. 그리고 그 편안한 숨결 끝에 부모에 대한 그리움이 피어납니다. 효도는 자식을 붙잡는 손길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식을 믿고 펼쳐준 그 넓은 마당에서 시작됩니다. 자식이 스스로 찾아올 수 있는 마음의 여백을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현명한 부모의 품격입니다. 물론 거리를 둔다는 것은 외로운 일입니다. 자식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고 내 목소리를 내고 싶은 욕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을 스스로 다스릴 줄 아는 부모라야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습니다. 자식에게 내 외로움을 해결해 달라고 손을 내미는 순간 관계의 권위는 무너집니다. 대신 그 시간에 나만의 취미를 갖고 친구를 만나고 스스로의 내면을 채우십시오. 부모가 자기 삶을 독립적으로 꾸려갈 때 자식은 비로소 부모를 보살펴야 할 대상이 아닌 의지하고 싶은 큰 나무로 인식하게 됩니다. 자식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자식의 선택을 믿어주며 적당한 거리에서 따뜻한 눈길만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이 한 걸음 뒤로 물러날 때 자식은 비로소 여러분에게 10걸음 다가올 용기를 낼 것입니다. 존중받는 부모가 되고 싶다면 먼저 자식을 존중하며 그 거리를 지켜내십시오. 그것이 자식을 효자로 만드는 가장 품위 있는 방법입니다. 지금 여러분과 자식 사이의 거리는 얼마나 됩니까? 혹시 너무 가까워 서로를 찌르고 있지는 않은가요? 잠시 마음의 거리를 두고 자식이 온전한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살 수 있도록 믿음의 응원을 보내보시는 건 어떨까요? 세 번째 비밀, 부모가 먼저 자신의 삶을 사랑한다. 여러분, 자식들에게 입버릇처럼 나는 너희들만 잘 되면 바랄 게 없다라고 말씀하시나요? 혹은 내 인생은 너희를 위해 다 바쳤다 며 헌신을 훈장처럼 여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효자 집안의 세 번째 비밀은 우리의 고정관념을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진정한 효도는 부모가 자식에게서 눈을 떼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시작할 때 완성됩니다. 지금부터는 왜 부모의 자기 애가 자식의 효심을 깨우는지 그 깊은 이치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희생하는 부모가 좋은 부모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부모의 과도한 희생은 자식의 마음의 감동보다 부채감을 먼저 심어줍니다. 자식이 부모를 떠올릴 때마다 나 때문에 고생한 불쌍한 사람이라는 연민이 먼저 든다면 그 관계는 건강하게 지속될 수 없습니다. 연민으로 하는 효도는 의무감일 뿐입니다. 의무감은 시간이 흐를수록 무거운 짐이 되고 자식은 그 짐을 피하고 싶어 본능적으로 멀어지게 됩니다. 반면 효자가 끊이지 않는 집안의 부모들은 자식에게 자신의 희생을 보상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식의 삶만큼이나 자신의 삶도 소중하게 여깁니다. 자식이 어머니 뭐 드시고 싶으세요? 라고 물었을 때 나는 아무거나 괜찮다라고 답하는 대신 나는 오늘 저 집의 시원한 냉면이 먹고 싶구나 라고 당당하게 자신의 취향을 말하는 부모, 이런 모습이 이 자식에게는 훨씬 더 큰 안도감을 줍니다. 자식이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부모님이 자신들 없이도 즐겁게 지내시는 모습을 볼 때입니다. 친구들과 여행을 다니고 새로운 취미를 배우고 정갈하게 옷을 입고 외출하는 부모님의 뒷모습을 보며 자식은 비로소 자신의 삶에 집중할 수 있는 자유를 얻습니다. 부모가 스스로를 사랑하고 삶을 즐기면 그 긍정적인 에너지는 자식에게 전달됩니다. 우리 어머니는 나이가 드셔도 참 멋지게 사셔. 우리 아버지는 배움을 멈추지 않는 분이야 라는 자부심이 생기는 순간 자식은 부모를 모시는 일을 수발이 아닌 영광으로 여기게 됩니다. 존경은 부모가 스스로를 대접하는 방식에서 나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귀하게 여겨야 자식도 여러분을 귀하게 모시는 법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자식의 일거수일투족에 쏟았던 그 뜨거운 관심을 이제는 오롯이 여러분 자신에게 돌리십시오. 무릎이 아프다면 자식에게 아쉽다는 소리를 하기 전에 운동을 시작하고 외롭다면 자식의 전화를 기다리는 대신 평소 가보고 싶었던 동호회 문을 두드리십시오. 자식에게 쏟는 정성의 절반만이라도 여러분의 외모와 건강, 그리고 내면을 채우는 데 쓰십시오. 부모가 활기차고 독립적일 때 자식은 부모의 곁을 지키는 것이 즐거워집니다. 함께 있으면 에너지가 넘치는 부모, 배울 점이 많은 어른. 그런 부모 곁에는 시키지 않아도 자식들이 모여들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큰 재산은 집이나 땅이 아닙니다. 바로 나이 들어서도 이렇게 즐겁게 살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삶을 뜨겁게 사랑할 때 자식은 노년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멋진 삶을 선물해준 부모님께 진심 어린 존경과 효도를 바치게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자식의 안부를 묻기 전에 거울 속의 자신에게 먼저 안부를 물으십시오. 오늘 너는 무엇을 할 때 행복하니?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의 행복이 곧 자식의 효도가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여러분의 오늘은 자식의 눈에 어떻게 비치고 있나요? 혹시 자식의 연락만 기다리며 시들어가는 꽃처럼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당장 일어나 여러분 자신을 위한 작은 선물을 준비해 보십시오. 당신이 행복해야 집안 전체가 환해집니다. 네 번째 비밀, 비난 대신 감사의 언어를 사용한다. 여러분,
오랜만에 찾아온 자식에게 첫마디로 무엇을 건네십니까? 왜 이제야 오니? 바쁘다더니 얼굴 보기 참 힘들다. 혹시 이런 뼈 있는 말로 반가움을 대신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효자 집안의 네 번째 비밀은 바로 말의 온도에 있습니다. 똑같이 자식을 사랑하면서도 어떤 집은 자식이 머물고 싶어 하고 어떤 집은 자식이 도망치듯 떠납니다. 그 결정적인 차이는 부모가 사용하는 언어가 비난인지 아니면 감사인지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은 자식의 마음을 움직이는 마법의 문장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부모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자식이 보고 싶고 더 자주 연락해 줬으면 좋겠고 내 곁에 오래 머물러 주길 바랍니다. 하지만 그 간절함이 서운함이라는 외투를 입고 나가는 순간 독이 됩니다. 너는 애비 어미가 아픈데 전화 한 통 없니? 너희끼리만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니 좋더냐? 이런 말들은 자식의 마음에 날카로운 가시를 박는 일입니다. 자식 입장에선 부모님을 뵙기도 전에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효도를 하고 싶어서 왔다가도 비난 섞인 말을 듣는 순간, 아, 역시 오면 기분만 상해라는 부정적인 학습이 반복됩니다. 결국 자식은 부모를 사랑하면서도 그 잔소리와 비난이 두려워 발길을 줄이게 되는 것입니다. 효자가 많은 집안의 부모님들은 이 원리를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서운함을 표현하는 대신 아주 작은 것에도 감사의 언어를 덧입힙니다. 진정한 효자 집안의 부모는 자식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그간의 서운함을 싹 잊고 환하게 웃으며 말합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딸 보니까 몸에 생기가 도는구나. 바쁜데 시간 내줘서 정말 고맙다. 전화해줘서 고맙다. 내 목소리 들으니 오늘 하루가 아주 행복하네. 이 고맙다는 한마디가 가진 힘은 위대합니다. 자식은 부모의 감사를 듣는 순간 자신이 부모에게 기쁨을 주는 존재라는 자부심을 느낍니다. 인간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칭찬받을 때 가장 큰 행복을 느끼는 동물입니다. 부모가 나를 인정해주고 고마워하는데 어느 자식이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비난은 자식을 방어적으로 만들지만 감사는 자식을 자발적으로 만듭니다. 효도는 강요해서 얻어내는 결과물이 아니라 부모가 뿌린 감사의 씨앗이 자식의 마음 속에서 꽃을 피우는 과정입니다. 특히 자식도 이제 사회에서 치이고 가정을 꾸리며 사는 고단한 어른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밖에서 온갖 비바람을 맞고 돌아온 자식에게 부모의 집은 유일한 안식처여야 합니다. 부모님이 건네는 고생 많았다. 내가 우리 집의 기둥이다. 너 덕분에 내가 참 호강한다라는 인정의 말 한마디는 자식이 세상으로 다시 나갈 힘을 줍니다. 부모에게 인정받은 자식은 그 사랑을 되돌려주고 싶어 안달이 나게 마련입니다. 효자 집안의 비밀은 특별한 교육법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의 작은 성의를 크게 기뻐해주고 부족한 점보다는 애쓴 흔적을 먼저 찾아내어 말해주는 부모의 따뜻한 입술에 있습니다. 혹시 쑥스러우신가요? 가족끼리 무슨 그런 말을 해라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표현하지 않는 진심은 오해를 낳을 뿐입니다. 오늘 자식에게 전화가 오면 혹은 자식을 만나면 딱 한 가지만 실천해 보십시오. 서운한 마음은 마음속 깊은 금고에 잠시 넣어두고 오직 고맙다는 말만 꺼내 보십시오. 반찬 잘 먹었다 고맙다. 운전하느라 고생했다 고맙다. 우리 자식으로 태어나줘서 고맙다. 여러분의 입에서 감사가 흘러나올 때 자식의 마음에는 효심이라는 맑은 샘물이 솟아날 것입니다.
품격 있는 부모의 말 한마디가 내일의 효자를 만듭니다. 여러분이 오늘 자식에게 건넨 말은 따뜻한 온기를 품고 있었나요? 아니면 차가운 바람을 담고 있었나요? 말의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노후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랑한다면 비난 대신 감사를 선택하십시오. 5번째 비밀, 기다림의 미학을 안다. 여러분, 긴 시간 함께해 오신 이 여정의 마지막 비밀은 어쩌면 가장 지키기 어렵고도 숭고한 지혜일지 모릅니다. 바로 기다림입니다. 우리는 자식이 내 맘 같지 않을 때 조바심을 냅니다. 언제쯤 철이 들까? 언제쯤 내 마음을 알아줄까? 하며 자식을 다그치거나 스스로를 볶아치기도 하죠. 하지만 효자가 끊이지 않는 집안의 부모들은 알고 있습니다. 효도는 강요한다고 열리는 열매가 아니라 부모라는 큰 나무 아래서 자식이 스스로 익어갈 때까지 기다려줘야 하는 시간의 선물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사람마다 꽃이 피는 시기가 다르듯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시기도 저마다 다릅니다. 어떤 자식은 일찍 부모의 고생을 알아채기도 하지만 어떤 자식은 자신이 직접 부모가 되고 머리에 흰 서리가 내려앉아서야 비로소 아, 그때 우리 부모님 마음이 이랬겠구나 하며 뒤늦은 눈물을 흘립니다. 효자 집안의 부모들은 자식이 철없게 굴어도 당장 나를 서운하게 해도 끝내 화내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식을 믿고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킵니다. 폭풍우가 쳐도 그 자리에 서 있는 산처럼 자식이 언제든 돌아와 쉴 수 있는 든든한 그늘이 되어줄 뿐입니다. 이 변함없는 기다림이야말로 자식의 마음을 되돌리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당장 눈앞에 효도를 바라고 자식을 몰아붙이면 자식은 부담감에 더 멀리 달아납니다. 하지만 부모가 묵묵히 기다려주면 자식은 결국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됩니다. 아, 나를 이토록 믿고 기다려준 사람이 세상에 부모님뿐이었구나 하고 말입니다. 많은 부모님이 기다림을 무기력한 포기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기다림은 자식의 불완전함을 품어주는 가장 적극적인 사랑의 표현입니다. 자식이 실수했을 때 비난하기보다 그럴 수 있다며 다독여주고 자식이 바빠 연락이 뜸할 때도 잘 지내고 있겠지라며 기도로 응원하는 것. 이 의연한 태도가 자식에게는 거대한 안식처가 됩니다. 자식은 부모의 그 인내심을 보며 어른의 품격을 배웁니다. 그리고 언젠가 자신이 삶의 무게에 짓눌려 휘청거릴 때 그 변함없는 부모의 그늘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효자는 부모의 인내심을 먹고 자라는 나무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보여준 인내와 기다림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식의 가슴 속에 언젠가 반드시 갚아야 할 큰 사랑의 빚으로 차곡차곡 쌓이고 있습니다. 인생은 긴 경주와 같습니다. 지금 당장 자식이 서운하게 한다고 해서 실패한 인생이 아닙니다. 노년의 진정한 승리자는 자식을 효자로 만든 사람이 아니라 자식이 효자가 될 때까지 품격 있게 기다려준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조바심을 내려놓으십시오. 자식을 내 뜻대로 바꾸려 하지 말고 자식이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십시오. 여러분이 평온한 마음으로 자신의 삶을 가꾸며 그 자리에 계신다면 자식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것이 자연의 이치이자 천륜의 힘입니다. 오늘 우리는 효자 집안의 5가지 비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부모의 삶이 교육이 되고 거리를 두어 존중하며 자신을 먼저 사랑하고 감사의 언어를 쓰며 끝까지 기다려주는 것. 이 5가지 지혜를 가슴에 새긴다면 여러분의 노후는
외로움이 아닌 풍요로운 사랑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자식은 여러분의 거울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지혜롭고 품격 있는 부모가 될 때, 그 거울 속에는 세상 그 어디에도 없는 효자가 비칠 것입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애쓰셨고, 지금도 충분히 훌륭한 부모님이십니다. 이제는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당신만의 아름다운 노후를 그려나가시길 응원합니다. 그 평온한 뒷모습이야말로 자식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이자 최고의 유산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평화와 지혜가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